전 세계 인공지능 AI 시장 경쟁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강한 견제 속에 첨단 산업 집중 육성에 나선 중국. 중국의 인공지능 산업은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지 온더스팟 글로벌 한라인에서 베이징 권난 특파원 연결해 알아봅니다. 요즘에 죽은 사람을 다시 AI로 부활시키는 서비스가 있다고요? 네, 지금 중국에서 가장 핫한 AI입니다. 그래서 이게 AI 부활이라고 하는 서비스인데요. 이미 세상을 떠난 친척이나 친구를 과거의 영상 그리고 음성 등을 이용해서 지금 현재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컨텐츠를 만들어서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를 이 AI 부활이라고 합니다. 타이완 출신의 음악가가 있는데 딸이 3년 전에 희귀병으로 세상을 먼저 떠났어요. 이 음악가가 자신의 딸의 과거의 영상과 음성을 이용해서 세계 축하 노래를 부르면서 어머니에게 생신을 축하드린다 영상을 만들어서 SNS에 올렸거든요. 근데 이 모습이 그 딸의 생전 모습이랑 너무나 똑같고 목소리도 너무나 똑같고 표정도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굉장히 화제가 됐습니다. 또 화제가 됐던 게 90살이 넘은 할머니 아들이 6개월 전에 지병으로 먼저 세상을 떠났어요. 근데 손자가 할머니에게 아버지가 먼저 세상을 떠났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직접 수염을 깎고 아버지의 과거 자료를 모두 다 모아서 이 AI로 아버지의 모습을 생성을 했어요. 그리고 할머니와 직접 전화 통화를 합니다. 그렇게 통화를 하는 모습이 중국 SNS에 공개가 되면서 AI 부활이라는 콘텐츠가 굉장히 핫한 소재가 됐습니다. 실제로 쇼핑 플랫폼이죠. 타오바오에만 들어가 봐도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하는 기업이 우르르 나옵니다. 그래서 그 가격도 별로 비싸지도 않아요. 진짜 싸게는 12위안,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2,000원도 안 되는 돈으로 만들 수 있어요. 심적, 영적인 위안은 되지만 이런 약간 윤리적인 문제들도 요즘에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이두 같은 경우에 가장 유명한 게 중국 최초로 생성형 AI 어니봇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 어니봇이 좀 더 업그레이드가 돼서 어니봇 4까지 나왔어요. 중국 고전시의 정수라고 있는 당나라시까지 만들어낼 수 있다고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어요. 내외신 기자들을 불러서 하는 행사를 가니까 기자들의 이름을 키워드를 넣어서 당나라 그런 시 형태로 시를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권난이라는 이름을 넣고서 시를 이제 하나 지어봤는데 이제 한시로 나오고 거기에 대한 해석까지 중국어와 한국어까지 다 해서 보여주더라고요. 문자를 집어넣으면 그림을 그려주는 그런 서비스까지 자신감 있게 공개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한국에 관한 정보도 입력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남산타워의 봄날의 풍경을 그려줘 라고 넣었는데 생성되는 그림에서 아주 실망을 했던 게 일본풍의 타워를 하나 놓고 그러면 봄날의 풍경은 벚꽃의 풍경이 보이더라고요. 경복궁을 걸어다니는 한복을 입고 걸어다니는 청년들의 모습을 그려줘 라고 했더니 역시 약간 우리나라의 한복이 아닌 중국의 한후를 입고 걸어다니는 그런 청년들의 모습을 그리더라고요. 여러 가지 언어를 다 수집을 하고 있지만 주요 언어는 중국어랑 영어다라고 정도까지만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글로벌화해서 이용하기까지는 조금 부족함이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2027년부터 자율주행차를 상용화 서비스하겠다 이런 지금 목표를 세우고 있는데 중국은 지금 자율주행 택시가 운행되고 있죠. 지금 제가 있는 사무실 베이징 도심에서 차로 한 30분 거리에 있는 이주안 경제개발구라는 곳에서 무인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가 시작이 됐고요. 상하이, 광저우, 선정 같은 1선 도시를 비롯해서 충칭이나 우한 같은 2선 도시들로도 이 서비스가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바이두의 러보 콰이파오라고 하는 무인 자율주행 택시가 가장 대표적인데요. 2021년 11월에 상용화를 시작을 했잖아요. 그때 이후로 2024년 1월 2일까지 전체 이용 건수가 500만 건에 달했다고 합니다. 특히 이 베이징 같은 경우에는요, 자율주행 택시와 관련 기업만 해도 28개에 달하고 차량은 800대, 그리고 그동안 운행 누적 거리만 해도 2천만 킬로미터가 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장 지역에서 출퇴근을 하는 사람들은 아침에 또 저녁에 이 무인 주행 택시, 자율주행 택시를 이용하는 사람도 꽤 많다고 해요. 이게 온라인 택시 호출 시스템이라고 해서 앱으로 택시를 부르는 거거든요.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서 안전요원이 앉아 있고요.
차량이 경로를 만들어서 그 경로를 띄워줘요. 주변에 있는 차량, 그리고 보행자, 그리고 자전거, 오토바이 이런 장애물들도 그 차량 사이에 다 뜨게 됩니다. 이걸 보면서 차가 스스로 속도를 줄이기도 하고 또 빨리 가기도 하고 신호가 빨간불이 되면은 서기도 하고 이런 역할을 다 스스로 하더라고요. 它自己减速吗？对，自己减速，转正也刚才自己打的，哦因为这个车不是一直慢速行驶吗？ 그래서 그 원통형 레이더가 360도를 보고 245m 거리까지 실시간으로 감지를 해서 장애물을 판단을 한다. 그걸 보고 차량이 스스로 판단을 해서 운행을 하는 거다. 기본 요금이 18위안, 우리 돈으로 한 3,000원 조금 넘는 돈이에요. 그리고 1km 갈 때마다 4위안씩 추가가 되는 방식인데요. 지붕 위에 있는 레이더가 예전에는 외국산을 써서 좀 비용이 비싼 측면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순수 다 기술로 대체가 되고 있다. 그래서 비용이 많이 저렴해졌고 앞으로는 더 낮아질 거다 이렇게 자신감 있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자율주행 차량을 보면요, 총 6단계로 보통 나누어요. 가속이나 감속을 차량이 스스로 하고 그리고 장애물을 스스로 회피하고 이런 정도의 기술을 가진 정도를 레벨 3라고 합니다. 근데 바이두는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냐면요, 자기네의 그 로보택시는 레벨 4까지 가능하다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장 지역에서도 완전 자율주행 택시 비율을 조금씩 늘리고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우한에서는요, 바이두의 로보택시가 창장에 있는 그런 대교들을 완전 무인 주행으로 횡단을 한 적이 있거든요. 중국 정부에서 작년에 어떤 발표를 내놨냐면 도로 그리고 차량 그리고 클라우드까지 융합하는 이런 서비스를 우리가 한번 시범적으로 시행해 보겠다 이런 발표를 작년 6월에 하기도 했어요. 지금 중국의 AI 기술 수준, 경쟁력은 어느 정도라고 보고 있어요? 일단 중국이 발표한 그런 집계가 있습니다. 14조 4천억 위안, 우리 돈으로 약 2,600조 원에 달한다 이렇게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까지 중국에 4,400개 이상의 AI 기업이 존재를 했고 중국판 챗 GPT를 지향하는 중국 내 서비스만 300개에 육박한다 이렇게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죠. 글로벌 타임즈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2035년에 전 세계 생성형 AI 시장은 90조 위안, 그러니까 약 1경 6천조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거다. 그 중에서 중국은 2035년까지 이 큰 시장에서 3분의 1 정도를 차지할 수 있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중국의 얘기잖아요. AI 분야의 통계로서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스탠포드 인덱스라는 통계가 있어요. 매년 내고 있는데 작년 자료를 보면요, 미국이 AI 민간 투자 총액 기준으로 세계 1위입니다. 전체 2022년도에 미국에 투자된 금액이 모두 474억 달러라고 해요. 이 미국에 투자된 금액이 중국보다 약 3.5배나 많았습니다. AI 글로벌 지수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영국의 인터넷 매체인 털토이즈라는 데서 내는 건데 중국이 2위인데 중국의 점수는 고작 62점이에요. 미국과 중국의 AI 기술 격차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전문가들도 굉장히 이런저런 의견이 많습니다. 얼마 전에 이 생성형 AI 모델 소라를 미국에서 내놓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놀랐어요. 텍스트로 입력을 하면 그걸 영상으로 구현해 주는 건데 정말 실사와 거의 흡사하게 굉장히 정교하고 수준 높은 영상을 구현했는데 중국이 반응을 보였는데 여기에서 어떤 위기감 같은 게 보였거든요. 중국이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중국의 모든 매체들이 이 소라에 관련된 기사를 우후죽순으로 쏟아냈어요. 우리는 왜 이게 없지? 우리는 왜 이렇게 뒤처져 있지? 우리는 언제쯤 소라를 따라잡을 수 있지? 걱정하는 내용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우리가 뒤처져 있는 건 사실이다. 하지만 우리가 뒤처져 있는 거는 미국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뒤처져 있는 거다. 우리는 어마어마한 양의 데이터가 있다. 이런 거를 조금 발전시켜 나가면 따라잡는 거 문제 없다. 이런 식의 반응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소라가 나온 직후에 중국에서 AI 애니메이션 프로그램을 런칭을 한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실제로 CCTV에서 방송도 여러 시리즈로 했고요. 한시를 집어넣어서 이거를 AI로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서 이게 우리도 AI 애니메이션 기술을 갖췄다. 근데 지금 중국의 이 AI 애니메이션은 아직까지는 정말 그냥 만화, 애니메이션 이런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좀 보였고요. 하지만 내용상으로는 이 한시를 좀 충실하게 담으려고 애를 썼구나 이런 모습이 보였습니다. 어떤 점들이 지금 중국의 강점으로 여겨져요?
데이터 분야, AI 이미지 인식 분야에서는 중국이 단연 선두를 달리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개인정보에 대한 침해 이런 거에 대한 규제도 좀 느슨하기도 하고 14억 인구의 정보를 다 실시간으로 수집을 하다 보니까 데이터가 확충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실제로 이 공항뿐만이 아니라 거리를 다녀보면 CCTV가 굉장히 많고 또 아파트 출입문 이런 데도 CCTV가 굉장히 많잖아요. 얼마 전에 지인이 휴대전화를 잃어버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신고를 했더니 그 시간대에 CCTV를 다 보더라고요. 얼굴 하나만 가지고 이 사람이 누구며 전화번호며 이런 데이터가 다 나왔고요. 잃어버린 휴대전화를 하루 만에 찾은 적이 있어요. 실제로 작년 말에 중국이 국가 데이터 관리국이라는 정부기관을 공식 출범했습니다. 이 모든 데이터를 관리해서 수집하고 또 이걸 하나로 통합하고 이걸 통해서 산업을 발전하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는 걸로 풀이할 수가 있습니다. 네, 중국이 올해 양회에서 정부의 10대 정부 목표 중에 첫 번째로 AI 플러스를 먼저 제시를 했습니다. 과학기술 분야에 지난해보다 한 10% 넘는 그런 더 증가한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건데 그래서 우리 돈으로 약 68조 원, 70조 원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겁니다. 최근에 미국이 중국의 AI 반도체라든지 AI 관련된 그런 기술 수출을 모두 금지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중국이 이걸 모두 우리가 국산화해서 해보자. 정부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거는 그런 측면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제조 2025라고 해서 고품질의 제조업을 중심으로 하드웨어를 좀 확충을 했다면 이제부터는 그거를 채우는 소프트웨어 위주로 좀 가겠다. 이런 방향으로의 전환으로 보이기도 하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시진핑 주석이 신품질 생산력을 또 계속해서 주창을 했잖아요. 좀 더 첨단 산업으로의 경제의 전환 그리고 좀 더 고부가 가치로의 전환 이런 쪽으로 좀 방향을 돌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